피해자만 273명에 달하는 200억 원대 전세 사기 행각이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들은 전세 사기 특별법도 소용없다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바다오염과 수산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우리 바다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몸소 실천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25일 기장 문중 방파제 등 부산 해역의 해수 방사능을 분석한 결과 방사성 물질이 불검출돼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일 부산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주말에도 더위와 함께 습도가 높아 최고 체감온도는 33도 내외로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뉴스입니다. 지난 23일 피해자만 263명인 200억 원대 전세 사기 피의자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피의자는 사기 혐의를 부인한 상황인데요. 피해자들은 전세 사기 특별법조차 자신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영구에 있는 한 원룸입니다. 정모 씨는 지난 2021년 2월 7천만 원의 보증금을 내고 신축 원룸에 입주했습니다. 하지만 2년의 전세 계약이 끝나버린 지금까지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갚지 않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위해 빌렸던 대출금 7천만 원을 고스란히 갚아야 할 처지에 놓이자 결혼을 준비하던 정 씨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아내와 장모님, 장인어른 분들께 좀 많이 상심을 안겨드린 것 같아서 좀 죄인이 된 느낌입니다. 원룸에 있는 보증금에 대출이 껴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내의 명의로 따로 또 대출을 받아서 정 씨와 같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은 현재까지 263명. 부산 진구, 연제구 등 부산 전역에서 피해액만 200억 원에 달합니다. 집주인 최 씨 일당 4명은 자본금 없이 대출받은 금액으로 새 건물을 사들이는 대출 승계, 갭투자 방식으로 건물 임대 사업을 벌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전세 사기 사건의 첫 재판이 열린 날 기자회견을 열고 집주인 최 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온몸에 명품을 두르고 다녔으며 제주도에 호텔을 매입하고 구속되기 바로 전까지도 골프를 즐기는 행각을 보였습니다. 사기죄의 실형은 보통 2년, 길면 10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세 사기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되어도 피해자들은 20년 동안 자기가 쓰지도 않은 돈을 갚아야 합니다. 피해자를 돕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전세 사기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보증금을 갚기 위한 저금리 대출 제도가 있지만 법안 통과 후 아직 은행권에서 준비가 부족해 실질적인 대출이 어려운 데다 대출 이자 등 금융 지원도 대출 형태에 따라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적 차원에서 먼저 피해자를 구제해 준 뒤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구제, 후구상 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의 일부라도 선구제를 하면 대출금이라도 갚고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현행법처럼 운영하면 피해 임차인들은 여러 해를 법률적 구제 수단에 매달려야 합니다. 또한 그때까지 계속 대출금을 내면서 버텨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세 사기 행각을 한 집주인이 범죄 수익을 사용하고 숨기는 행위를 막기 위해 부패 재산 몰수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바다오염과 수산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이런 가운데 영도 지역에서는 우리 바다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몸소 실천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안수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방학 기간 오전 시간, 초등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밖에 나가 뛰어놀고 싶을 만도 한데 책상 앞에 앉아 선생님과 함께 무언가를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만들기 주제는 바닷속 생물들.
재료는 모두 영도 앞바다에서 준 쓰레기들입니다. 아이들은 마을 교육 공동체 사업을 통해 지난 4월부터 매달 바다에 나가 환경 정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더럽힌 바다를 고사리 손으로 직접 청소하는 겁니다. 비닐이나 플라스틱, 또 스티로폼, 그리고 담배꽁초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뭔가 볼 때마다 냄새도 나고 뭔가 인상을 찌푸리게 된. 아름답지만 쓰레기가 곳곳에 조금씩 있는 바다. 생수병이나 음료수병들이랑 과자 봉지가 있어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안타까움을 넘어 화도 납니다. 화가 나요. 왜냐하면 그 쓰레기로 버리면 그 생물들이 아프니까. 뱃속이 쓰레기로 가득 찬 고래와 다양한 바다 생물들. 쓰레기로 이런 작품을 만드는 이유는 전시를 통해 바다를 찾는 사람들에게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바다는 어차피 괜찮다고 생각하고 버리는 걸 보면은 쓰레기를 줍는 저희가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뿌듯하고 다른 사람들이 저희의 마음을 알고 그 쓰레기를 안 버려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해양 쓰레기 문제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도 퍼포먼스를 펼치며 직접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등 우리 바다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바다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이 변하지 않고 쭉 어른이 돼서도 계속돼서 이것이 지구를 살리고 바다를 살리고 그래서 나를 살리는 일이라는 거를 좀 느끼면서 살았으면 좋겠고 어떤 분야에 가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내가 환경을 살리는 일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다와의 공생을 위한 노력을 몸소 실천하는 아이들. 우리 바다의 미래를 위한 희망이자 어른들의 본보기가 아닐까요? 바다야! 힘내!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이주혜 아나운서, 출출할 때 배달앱 자주 사용하시죠? 어떤 네. 앱 사용하세요? 저는 예전에는 자주 시켜 먹었는데 아무래도 배달앱 수수료가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엔 직접 가서 먹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자체가 착한 수수료를 보기로 잇따라 공공배달앱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정작 사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김수아 기자가 뉴스토리에서 짚어봤습니다. 배고프고 출출할 때 배달앱 많이 찾으시죠?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주문하면 집까지 먹고 싶은 음식이 짜잔! 지난 2010년 처음 등장한 민간 배달앱.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며 배달앱은 출시한 지 10여 년 만에 전 국민의 스마트폰에 한두 개씩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엔 빛과 그늘이 있는 법이죠. 소비자들은 신세계를 맛보고 있지만 가맹점주에겐 부담이 커졌습니다. 배달앱 업체에 지급하는 중개 수수료와 광고 수수료가 갈수록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수료 빼면 남는 게 없다는 푸념도 심심찮게 들리는데요. 거기서 뺏기고 카드사에서 뺏기고 다 핫대가는 거죠. 그냥 먹기서 다 가져가는 거죠. 그거는. 그러자 각 지자체들은 공공배달앱을 출시했는데요. 가맹점주에겐 낮은 광고비와 중개비 혜택을, 소비자들에겐 할인 쿠폰 등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올해 8월 기준 전국의 공공배달앱은 총 20개. 이 중 서울시, 전라북도와 경상남도는 2개 이상 공공배달앱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착한 수수료를 무기로 내놨던 각 지자체의 공공배달앱은 정작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잘 들어왔어요.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작동도 불편하고 아무래도 그 쿠폰 발행 시간이 이제 사람들이 몰리니까 그 약간 오류날 때도 정말 많고 주문량도 적기 때문이죠. 초창기에 좀 쿠폰을 많이 주셔서 그때 1단 시켜서는 주문량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뜸한 것 같긴 해요. 실제 주문 건수를 비교해보면 민간 배달앱을 통한 주문이 공공 배달앱보다 7배 가까이 많습니다.
배달앱 같은 플랫폼 사업은 일종의 위너 테이크스 롤, 승자 독식이 적용되죠. 주문량도 적고 소비자도 줄어들다 보니 등록을 해지하는 가맹점주도 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주문 건수가 가장 크고요. 아무래도 홍보 같은 게 덜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문이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소비자가 지자체 공공배달앱을 더 많이 쓰기 위해선 어떤 게 필요할까요? 할인율도 중요하지만 지역 소상공인과 연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지속적인 앱 서비스 개선이 먼저라는 지적입니다. 20%의 낮은 그 수수료 가지고는 충분한 동기 유발이 안 된다고 보고요. 소비자 스마트폰에 앱이 깔리기 위해서는 좀 더 과감한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야만이 소비자들이 앱을 설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앱 사용자들이 자꾸 사용할 수 있게끔 충분한 서비스가 따라줘야지.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로 출시된 공공배달앱. 버리기는 아깝고 쓰자니 먹을 게 없는 계륵 신세가 됐는데요. 지자체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보입니다. 25일 기장 문중방파제와 국립수산과학원 등 부산 해역의 해수 방사능을 분석한 결과 방사성 물질이 불검출돼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운대와 광안리, 다대포 등 7개 해수욕장 역시 해수 방사성 물질이 불검출됐습니다. 부산시는 이날 수산물 생산 단계에서 3건, 유통 단계에서 9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5일 오전 10시 기준 원전 오염수 방출량은 375세제곱미터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정보는 주부산 일본국 총영사관 홈페이지에 24일부터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시는 7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 단속을 벌여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8건, 거짓 표시 6건을 적발했습니다. 25일 오전 10시를 기해 부산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부산지방기상청은 더위와 함께 습도가 높아 26일까지 부산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당분간 도심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 달 3일 오후 10시부터 4일 오전 5시까지 남항대교와 영도 고가교 교통 통행이 전면 통제됩니다. 부산시설공단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두 교량의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심야 교통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교량 위에 중차량을 통행시켜 구조물 안전성을 평가하는 재하시험을 통해 결함을 조사하고 보수 보강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9월 1일부터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교원 힐링센터에 법률지원팀을 신설했습니다. 법률지원팀은 교육활동과 관련한 법률 상담과 무고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 관련해 변호사 상담과 선임을 통한 대응,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또 교원을 방문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안하고 갈등 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화해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교육 공동체 신뢰 회복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부산방송영상포럼이 25일 부산 디자인진흥원에서 제1회 글로벌 방송영상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방송영상 제작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주제로 지역의 우수 방송 영상 콘텐츠의 제작 활성화와 국내외 진출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부산 다원화 연구원 로이 알로 꾸마르 원장의 기조연설과 영국 맨체스터 메트로폴리탄 대학 정형수 교수의 대중예술과 기술의 융합, 영상의 미래를 그리다 주제 초청 강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사단법인 부산방송영상포럼은 부산의 영상문화 산업 발전과 디지털 영상시대 선도를 위한 산학관 네트워크 형성을 목적으로 설립돼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중구 홍보대사로 개그맨 김대희가 위촉됐습니다. 중구는 부산 코미디 페스티벌과 유라리 광장에 위치한 웃음등대를 계기로 2020년부터 개그맨 김대희와 인연을 맺었으며 25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대희 중구 홍보대사는 앞으로 중구의 각종 행사와 축제 등에 참여해 지역을 알리는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